보고 저는 이제 수면 트레이너고요. 한국에서랑 미국에서 이제 캐나다에서 간호사로 간호사 자격증이 있고 일하고 있고 지금은 Sleep Better Baby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면 트레이너로 지금은 산부님들 도와서 수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 트레이너입니다. 자, 우선은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2012년에서 2014년까지 그 제일병원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좀 아이 많이 낳는 산부인과로 유명한 네. 서울에 있는 병원인데, 거기에서 이제 VIP 병동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했고, 그 이후에 캐나다로 가서 이제 캐나다 대학교를 다시 나와서 면허증 취득하고, 지금 캐나다 투석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는 육아휴직 중인데, 그때 이제 육아휴직 하면서 수면 교육 자격증을 미국에서 취득을 해서, 이제 지금은 창업을 해서 어머님들 수면 교육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 자격증이랑 이제, 이런 게 보이고요. 우선은 수면 교육은 사실 아마 선생님들 굉장히 새로운 단어일 거예요. 이 수면 교육이 처음 단어가 생겼던 게 1980년대거든요. 1980년대니까 보통 지금 저희, 뭐 60년대생, 70년대생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에는 정려 수면 교육이라는 게 없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이들을 키웠을 때는 정말, 이런 책이 80년대, 85년대에서 90년대 중반. 그래서 이제 수면 교육이 전차적으로 붐이 불어나기 시작한 게, 소아과 의사들도 이제 수면 교육은 필수로 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을 한 시기가 2000년대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면의 중요성과 수면이 뭔지, 왜 잠이 중요한지 이런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잠을 왜 자야 하고 이런 거는 크게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과학적으로 수면 위에 올라온 이런 수면의 중요성들은 우선 근육 발달, 우리 몸의 근육들을 발달시키고 잠을 통해서 그리고 몸의 그 재생 세포들을 다 재생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단백질 합성들을 잠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나오는데 이때 잔 아이들이 성장기 때 더 성장도 많이 하고 하는 거여서 이제 수면의 중요성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알 수 있고요. 몸에 이제 생체 리듬이라고 있어요. 이제 생체 리듬이란 몸 안에 있는 시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걸 12시간 기준으로 나눠서 어, 특히 아이들은 이제 12시간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뭐 아침 7시에 시작을 해서 저녁 밤 7시가 되면 이제 생체 리듬이 낮과 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7시부터 밤 7시까지는 아침으로 생각을 하고 낮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밤 7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이제, 밤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계에 맞춰서 우리 몸은 깨어 있고, 잠을 자고 싶어 하고, 이런, 어쨌든 뇌에서 신호를 계속 보내기 시작을 해요. 이 신호는 어떻게 보내냐면 이 밝기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이 밝고, 주변이 어둡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이제 수면 호르몬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인데 이 멜라토닌이 억제가 되고 그리고 콜티졸이라고 각성 깨어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낮에는 어른들은 이 콜티졸 레벨이 올라감으로써 잠이 오지 않고 수면 욕구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될수록 이제 한 6시, 7시 정도부터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슬슬 수면 욕구가 쌓이면서 잠이 오는데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밤 7시부터 자지는 않죠. 아이들은 보통 이제 7시에서 8시, 3개월 이후부터는 하는데 신생아 같은 경우나 아직 3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이 시간이 아직 생체 리듬이 정확하게 발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생아 수면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과 다르게 아직은 생체 리듬이 발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시계가 발달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새벽에 계속 깨고 낮에도 잠을 자고 하는 부분이에요.
생체 리듬은 서서히 생후 6주부터 발달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몸에 시계가 생기면서 이제 낮에는 잠을 자되 깨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3개월까지는 생체 리듬, 그러니까 멜라토닌, 콜티졸 분비, 그러니까 각성 호르몬이랑 수면 호르몬 분비가 굉장히 미성숙해요. 이제 3개월부터는 이제 이 멜라토닌, 콜티졸 레벨이 이제 조절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생체 리듬이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100일의 기적, 통장 이런 게 이제 점점 서서히 시작이 되는 게 3개월부터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되면 이제 생체 리듬이 발달이 되고 아이는 밤에 더욱 길게 잘 수 있고 낮에는 더욱 깨어 있는 시간이 길어나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선은 수면의 단계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렘 수면, 비렘 수면 이렇게 들어보셨죠? 우선은 단계는 총 5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잠의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단계는 비렘 수면이라서 굉장히 얕은 수면의 초입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아이가 눈은 떠 있지만 눈은 굉장히 가물가물하고 되게 졸려 보이지만 멍해 보이고 눈꺼풀은 무겁고 그래서 얘가 자는 건가 약간 조는 건가 싶지만 눈은 떠 있는 상태라면 아이는 이미 수면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수면 교육을 한다고 아기를 이제 안고 이제 조금 토닥토닥 하다가 뭔가 아기가 조금 조용하고 눈은 떠 있지만 이제 잘 것 같다 하고 내려놨는데 으앙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 경우는 이미 렘 수면 1단계, 비렘 수면 1단계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아이를 수면 교육을 하려면 이제 깨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이가 졸려 보이지도 않고 눈이 가물가물하지도 않고 정말 눈이 말똥말똥한 상태에 눕혀놔야 이게 수면 교육이 가능한 거고 이제 1단계에 눕히면 이때는 굉장히 작은 자극 그러니까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도 굉장히 얕은 수면에 입성을 이제 했지만 이때 1단계, 2단계 이때는 굉장히 작은 자극 그러니까 소리나 아니면 자세 변경 그러니까 내가 안고 있다가 눕혀놨을 때 아이는 100% 깨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안고 재우려면 적어도 3단계, 4단계, 5단계는 돼야 아이가 정말 깊은 잠에 입성을 했을 때 눕혀놔야 아이가 깨지 않는 거고 이 1, 2단계에 눕혔을 때 아이가 깬다면 이거는 아직 그러니까 수면에 입성은 했지만 얕은 수면에 들어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자극에도 바로 깨기 시작해요. 그래서 2단계 때는 얕은 수면에 입성을 했고 이때 이제 몸의 온도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잠을 자면은 몸의 체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3단계 때는 이제 깊은 잠을 시작하고 이때 깨우기 시작하는 아이는 굉장히 졸려해요. 그러니까 얕은 잠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깊은 잠에 들어가자마자 깨우니까 굉장히 졸려할 수 있고 4단계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가장 깊은 잠의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우리가 잠에서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몸의 회복, 그리고 심장 박동수도 이제 진정이 되면서 떨어지고 그리고 근육도 이제 완화되면서 몸이 축 늘어지고 호흡수가 점점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가쁜 호흡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잠자는 호흡으로 천천히 호흡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 시기에는 아이를 깨우기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때 몸에서 모든 발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에너지도 충전이 되고 이제 몸의 조직 세포도 재생이 되고 성장 호르몬 그리고 성장 이제 발달 근육에 이제 혈액 공급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면역도 증강이 되고 뼈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이 3단계에서 4단계가 가장 잠을 자면서 아이들이 성장을 많이 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5단계가 중요한 건데 이제 렘 수면, 그러니까 1단계에서 4단계는 다 비렘 수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렘 수면이라는 게 REM이라는 건데 R이 이제 rapid가 빠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REM 중에 E는 Eye예요. 눈이고 그리고 M은 movement거든요. 그래서 빠른 눈 움직임이라는 뜻이에요. 렘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렘 수면은 뭐냐면
눈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어른들도 동일한데 이제 잠을 잘 때 꿈을 꾸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눈이 이제 막 움직이면서 뭔가 굉장히 얕은 잠에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은 자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때도 에너지원도 충분히 뇌와 몸에서 공급이 되고 혈액순환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숨쉬기, 뇌 활동도 그래서 뇌파를 찍어보면은 이때 굉장히 그래프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엄청 뇌에서 활동적인 움직임이 있으면서 꿈이라는 것도 있고 눈도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지만 몸은 마비 상태예요. 몸은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갑자기 이때 어, 그 가위 눌렸다고 하죠. 그런 단계랑 비슷해요. 그래서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뭔가 꿈꾸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어요. 어른들도 이 1단계에서 5단계가 예쁘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 2, 3, 4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3, 2, 5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잠에서 이런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보통 이제 5단계에서 잠이 끝나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깨고요. 그러니까 보통 5단계에서 다시 이제 1단계로 얕은 잠으로 올라갔을 때는 그거는 연장을 해서 스스로 자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신생아의 잠의 특이점을 조금 보면은 이 표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이 어른과 신생아의 렘 수면 비율 한번 볼게요. 어른은 25%로 굉장히 적고 신생아는 50%로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5단계에 있는 렘 수면 비율이 거의 50%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율이 얕은 잠에 비슷하게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또 이제 비렘 수면 1단계에서 4단계는 어른은 75%인데 이제 아이 같은 경우는 50%, 그러니까 50대 50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말하자면 이제 얕은 잠,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렘수면이 비렘수면은 깊은 잠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깊은 잠이라는 게 이제 아이가 잠을 이제 들기 시작하면서 얕은 잠에 올라오면은 그러면 당연히 눈도 움직이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사이클 횟수 같은 경우에는 밤에는 우리 어른들도 90분마다 깨거든요. 그러니까 90분마다 깬다는 거는 우리가 깨지만 기억은 못해요. 우리는 스스로 잠을 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밤 10시에 잤다고 하면은 1시간 반인 11시 반에 깨요. 근데 우리는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우리를 뭐 이렇게 지켜봐 주는 사람이 없죠. 11시 반에 얘 깼다 이러면서 이제 다시 재우려고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모두가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고 이 사이클 횟수는 어른은 4번에서 6회까지 밤에 이루어지고 신생아는 성인보다 훨씬 많아요. 셀 수 없이 많고 보통 한 사이클 기간은 30분에서 50분, 그러니까 거의 40분 내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6개월까지는 뚜렷한 수면 단계가 크게 발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신 신생아는 비교적 간단하게 이제 얕은 잠은 렘수면, 깊은 잠은 비렘수면으로 구분지어질 수 있고 얕은 잠 단계에는 아이는 굉장히 쉽게 깨게 되고 어른은 축 늘어지면서 자는 양상을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끙끙 소리를 내거나 이 얕은 잠 때는 이제 아이들이 끙끙 소리를 내거나 울고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때 보통 부모님들이 가장 실수를 하는 게 우리 애기 깼다 이러면서 이제 잠이 달아날까 봐 최대한 빨리 대응을 해주시는데 사실 그거는 아이는 자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깨우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켜보는데 우리 애는 항상 안 자요라고 말하지만 교육 시작하고 지켜보라고 말씀드리면 스스로 자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얕은 잠에 지나가고 이제 깊은 잠 단계가 오면은 아이는 더욱 깨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깊은 잠 다음에 얕은 잠이 또 오면은 그때 깨어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제가 하나 했는데 여기 이 사람이 이제
깊은 잠이랑 얕은 잠 때, 그러니까 이걸 액티브 슬립이랑 콰이트 슬립이라고 하거든요. 액티브 슬립은 이제 얕은 잠이고, 콰이트 슬립이 깊은 잠인데, 이건 깊은 잠을 자는 아이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얕은 잠을 자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거의 반은 이렇게 자고, 반은 멈춰서 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얕은 잠에 올라왔을 때 아이가 움직인다고 깬다고 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과하게 개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면 교육이라는 게 뭐냐? 이제 수면 교육이라는 거는 우선은 가장 원하는 거는 이제 이 얕은 잠, 깊은 잠 사이클을 알아봤는데 이 사이클이 끝나면 아이는 어쨌든 살짝 깨요. 근데 살짝 깼을 때 스스로 다시 깊은 잠으로 이제 그러니까 다시 얕은 잠으로 입성을 해서 깊은 잠으로 다시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연장을 시켜야 한다면 이제 스스로 잠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면 교육은 아이가 스스로 잠을 들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보통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안아서 재우는 아이들, 뭐 쪽쪽이 물고 자는 아이들, 뭐 배에서 자는 아이들, 뭐 아니면 팔베개에서 자는 아이들, 아기 침대에서 못 자고 엄마 아빠 침대에서 자는 아이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잠 연장을 스스로, 그러니까 잠을 스스로 들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안아서 재우기 시작하고 쪽쪽이 물려서 재우기 시작하고 뭐 아기띠로 재우기 시작하고 업어서 재우기 시작하고 그런다면 이게 모두 다 자면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얕은 잠에 얕은 이제 깊은 잠이 끝나고 이걸 연장을 할 때 다시 업어서 재워야 되고 다시 안아서 재워야 되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수면 교육의 총체적인 목표는 낮잠도 그렇고 밤잠도 그렇고 스스로 잠드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 교육의 장점은 우선은 아이도 충분히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저의 이제 수면 교육의 프로그램의 목표는 우선은 충분한 잠 제공으로 아이 컨디션이 굉장히 좋게 해야 하고 어쨌든 충분한 수유도 밑바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원더윅스라고 이제 급성장기 뭐 아이들 이제 생후 12개월 동안 반은 원더윅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원더윅스 때 크게 뭐 한 생후 8주 정도에서 그리고 뭐 3개월,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좀 원더윅스가 크게 오는데 이 잦은 원더윅스, 큰 원더윅스도 수면 교육을 하면은 굉장히 원더윅스인가 잘 모르겠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쉽게 지나가고 수면 퇴행 보통 4개월 전후반으로 오는데 이거 수면 퇴행도 수면 교육이 안 된 아이들보다는 굉장히 쉽게 지나가고 이아리도 사실 통장 그러니까 밤에 이제 11시간, 12시간 쭉 자는 아이들은 이아리 때도 그냥 통잠 쭉 잡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 아이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산후 우울증이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도 사실 아직 몸 회복도 안 됐는데 계속 업어 재우고 안아 재우고 이 아이 잠 사이클이 30분에서 50분인데 30분에서 50분마다 깨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밤에 1시간마다 깨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산후 우울증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수면 교육을 하면 산후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고 아이도 잠을 충분히 자기 때문에 IQ가 향상이 되고 수학이나 과학 능력 이런 거를 나중에 한 5년 동안 비교를 한 결과 수면 교육이 된 아이와 수면 교육이 되지 않은 아이를 비교를 해봤을 때 IQ나 수학, 과학 능력 해결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수면 교육의 장점은 이 정도고 이제 보통 어머님들이나 이제 5, 60대, 70대 이 수면 교육에 아예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30대 엄마들이 제일 걱정을 하는 게 수면 교육을 하면 우리 아이 정서 발달, 애착 그리고 발달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라고 이제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데 이 연구 결과는 2020년 3월 10일에 나온 연구 결과고요. 사실 이 연구 말고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어요. 구글에 수면 교육, 애착 이런 식으로 영어로만 쳐봐도 굉장히 많은 결과들이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cry it out이라는 방법, 그러니까 수면 교육에도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거든요. 아예 안 울리고 하는 방법, 중간으로 울리는 방법, 진짜 아예 울어도 뭐 몇 시간이고 안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제일 강한 방법이 cry it out이라고 이 방법인데 이 cry it out 제일 센 방법을 했을 때 수면 교육을 진행한 대상 신생아
에서 이제 태어나자마자부터 18개월 아이를 관찰을 했을 때 이 교육 방법 때문에 나타난 행동 발달적인 부작용이나 애착 문제는 전혀 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길게 울게 놔뒀더니 계속 개입을 해서 계속 안아주고 달래주고 했던 아이보다 더 짧게 울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보통 이제 많이 불안하신 분들한테는 말씀을 그러니까 이런 수면 교육이 있고 이것 때문에 되던 애착이 되지 않다든지 되던 정서 발달이 안 되거나 이 교육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제 잠 연관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안아 재운다든지 포대기로 재운다든지 아기띠로 재운다든지 어쨌든 이런 것도 다 나의 움직임, 뭔가 둥가둥가 하면서 부모님 품에서 자야 하는 아이, 그리고 부모님 냄새나 부모님 존재, 이런 아이, 그리고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잠 연관일 수 있고, 잠 연관이라는 건 이제, 어쨌든 그 잠을 들기 위한 연관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잠 연관이 대표적으로는 이제 수유, 그러니까 먹으면서 자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 품 냄새, 움직임, 이렇게 둥가둥가 하면서 하는 것들, 아니면 쪽쪽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개인데 이 세 개들 말고도 굉장히 자명관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명관이라는 거를 이제 깨주는 걸 수면 훈련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 아이는 쪽쪽이를 너무 많이 물고 잠 잘 때는 쪽쪽이 없이는 잠이 들지 못하고 쪽쪽이가 빠지면 무조건 깨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도 계속 내가 쪽쪽이 셔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뭐 밤 8시에 잠이 들었는데 10시에 깨고 쪽쪽이 주고 또 11시에 깨고 쪽쪽이 주고 이런 거를 쪽쪽이 셔틀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거는 강한 잠 연관이기 때문에 수면 교육으로서 이 잠 연관을 없애주는 거를 교육이라고 하고 이제 이거를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정말 아이들이 막 자지러지게 울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없애는 것을 수면 교육에서 저는 선택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 잠 연관들을 없애줌으로써 혼자서 잠드는 게 편안해지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는 게 이 교육의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혹시 그래서 여기까지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궁금하신 분 궁금하, 계실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은 손바닥을 화면 앞으로 대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그러면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네네.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 비렘 수면이랑 렘 수면에 대해서 네. 변호사님들이 이제 이해하셨을 수도 있고 이해 못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네네. 어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설잠 자는 게 지금 그 뭐냐 렘 수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은 그 설잠 잘 때 우리가 아이들을 내려놔야 되는지 아니면은 완전 골아 떨어질 때까지 재워서 안아서 골아 떨어지면은 음, 내려놔야 되는지 그거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음, 지금 이 수면 교육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완전 골아 떨어질 때까지 안고 있다가 내려놔야 되는 거고 이제 수면 교육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는 그냥 혼자 골아 떨어질 때까지 토닥토닥 거려주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죠. 어, 사실 사실 지금 이제 산후조리사 선생님들이 가실 때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정말 며칠 안 됐을 때 보통 가시죠. 뭐, 2주라든지,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이때에는 사실, 많이 해주실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슬라이드 보이는 게 이제 태어나자마자 6주까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보통 이제, 제일 많이 해주셔야 될 거는 수면 의식.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수면 의식을 우선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최대한 누워서 재우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가 울고 잠을 못 자면 안아서 재우는 거는 괜찮지만 만약에 안아서 재우실 거면 아이가 이제 좀 깊은 잠에 들어갔을 때 좀 몸이 축 늘어졌을 때 눕히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만약에 안아서 재우기 시작하셨다면 근데 만약에 옵션이 있다면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조금 누워서 토닥인다든지 아니면 내 몸을 차라리 붙여서 아이한테 하고 아이는 등 대고 침대에서 자고 먼저 시작을 하고 토닥이든지 쉬쉬거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최대한 달래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안아서 둥가둥가 하면서 뭐 재우시면은 되고 근데 당연히 이 얕은 그러니까 딱 그 잠의 초입부에 들어갔을 때 얕은 자극에서도 깬다고 했잖아요. 이때 그러면 내려놓으면 안 되고 아이가 정말 깊은 잠에 이제 몸이 좀 삼사된 게 이렇게 축 늘어졌을 때 그때 눕혀야 아이도 쭉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답변이 조금 도움이 됐을까요? 궁금하셨던 점에? 네,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해한 걸로 설명을 드리면은 네, 우선은 아기가 이제 신생아일 때,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지 않았을 때도 아기가 혼자서 누워서 잘 수 있다면 최대한 혼자 누워서 자게 하고 엉덩이를 토닥이거나 뭐 이런 방법으로 하고 그렇게 해도 너무 잠들기 힘든 아이는 안아서 재우되 그런 거잖아요. 그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보통 이제 4주, 그러니까 신생아 단계에 4주까지는 깨어있는 시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깨어있는 시간이라고 있어요. 아이들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 개월수 아이는 요만큼밖에 못 깨어 있는다라는 시간을 딱 정해줬거든요. 그게 음, 이제 거의 40분에서 50분?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음, 신생아 초기 뭐 태어나자마자 1주, 2주는 굉장히 짧겠지만 뭐 30분, 40분 이 정도 되겠지만 한 이제 4주,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생후 그 딱 신생아 졸업 시기 이때까지는 거의 45분에서 60분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게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자고 깼을 때 다음 잠에 들어가는 시간이 40분, 맞아요. 60분을 이상 못 버티니까 40분, 맞아요. 60분 후면은 얘는 분명히 다시 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쵸?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네네네. 이 깨어있는 시간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이가 눈에서 자다가 깼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다음에 다시 잠들기까지 이거를 깨어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그러니까 어떤 어머님들은 이 깨어있는 시간을 분유나 모유 먹을 때부터 그 다음 낮잠 시간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가 눈을 떴을 때부터, 그러니까 깼을 때부터 잠들 때까지의 이거를 깨어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보통 4주, 그러니까 4주 미만의 아이들은 음, 45분에서 60분 내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4주에서 이제 8주 그때까지는 60분에서 75분. 그런 다음에 이제 8주부터 3개월까지는 75분에서 90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요. 근데 아직은 이제 그래서 이제 45분에서 60분마다 어쨌든 잠을 자야 되는 건데, 만약에 아이가 잠을 못 들었어요. 뭐 한 2시간, 3시간 동안 못 잤어요. 그러면 아이는 굉장히 각성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도 굉장히 피곤할 때 잠이 들면은 정말 너무 극강으로 피곤할 때 잠이 들면은 뇌가 각성이 되기 때문에 더 잠이 들지 못해요. 거의 그 수준까지 아이들은 가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잠투정, 막 자지러지고 막 이런 게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깨어 있는 시간을 맞춰서 조금이라도 잘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가장 좋고, 그래서 저는 이 깨어 있는 시간을 활용을 해서 45분에서 60분마다 이제 재워주시고, 이제 눕혀서 토닥토닥 엉덩이도 한번 토닥토닥 해보고, 이제 너무 내가 한 5분 정도 그래도 이렇게 재워봤는데도 계속 못 자면,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안아서 이렇게 좀 달래본 다음에 또 한번 눕혀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1시간을 넘었는데도 잠이 들지 못한다면, 그때는 안아서 재워주시고, 그러면 이제 충분히 아이가 푹 잠들 수 있을 때까지 안아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눕혀 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이게 조금, 이해가 쉬우셨을까요? 선생님들 표현 좀 해주세요. 네. 네. 사실
근데 네. 저만 그런 거에 아니라 선생님들도 저랑 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냐면 저희는 지금 먹이고 재우는 거, 그리고 먹이고 재우는 거, 이 생각만 했지 애기들이 40분에서 1시간을 깨어 있어야 다음 수면을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거는 생각을 음,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를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모든 산모님들이 다 똑같진 않고 수면에 대해서 막 기록하고 뭐 휴대폰에 다 작성하고 애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놀았고 언제부터 잤고 막 이거를 체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뭐 맞아요. 깨어있는 시간까지 체크를 왜 하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시간이구나. 그쵸? 그걸 알아야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네, 굉장히 중요한 다음번에 시간이에요. 언제 내가 음, 재울지 뭐 재우지 않아 맞아요. 시간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예. 맞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깨어있는 시간은 어쨌든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나의 스케줄에 아이를 맞출 수는 없고, 당연히 아이가 왕이니, 이제 아이에 맞춰서 스케줄을 해줘야 음, 되는데, 뭐, 그렇다고, 만약에 20분 만에 좀 찡찡거리네? 졸리나? 하고 20분 만에 깨어나자마자 20분 만에 재운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나는 왜 졸리지 않은데 자꾸 재우려고 하나? 이러면서 더 그치. 짜증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음, 정말 적절하게 잠이,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어른들도 덜 졸린데 들어가서 자지는 않잖아요. 음, 덜 졸린데 들어가서 자면은 이제 침대에서 계속 뒤척뒤척거리고 눈도 뜨고 잠도 안 오고 하는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표현이 안 되다 보니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울음밖에 없고 그래서 이 깨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희숙 네, 선생님 네, 질문 있으세요? 예, 저요. 네네. 네, 아까 네. 손 드셔가지고. 예, 예. 아니, 애기 깨어있는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네, 분유를 먹는 아이인데, 분유를 먹으면서 네. 계속 자는 것도 그러면 깨어있다고 해야지 돼요. 잔다고 해야지 돼요. 분유 먹을 분유를 때, 먹, 먹으면서 분유를 하긴, 먹으면서 예. 네네네. 그런 네. 애는 그럼 깨어있다고 해야 되나, 자고 있다고 해야 돼. 음, 먹는 이거는 음, 하긴 하지만서도. 그죠, 그죠. 그럼 어떻게, 어, 맞아요. 그러니까 분유를 먹으면서 자면 자는 거예요. 자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모유 수유를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자요. 그러니까 분유 수유와 모유 수유의 비율을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을 때 보통 산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모유 수유를 하기 때문에 수면 교육이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모유 수유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로 전물잠, 그러니까 젖을 물고 자는 아이들이 많죠. 그래서 이 전물잠의 비율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달랠 수 있는 건 전물잠밖에 없고 우리 아이를 재울 수 있는 건 젖을 물려서밖에 못 재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실 잠 연관을 만들어 주는 거라 그래서 이제 좀 더 재우기 쉬워해서 모유 수유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분유 수유하는 아이들보다 잠 문제가 더 많기는 해요. 하지만 어쨌든 분유를 먹으면서 자는 것, 모유를 먹으면서 자는 것 동일하게 그건 좋지 않은 습관이기는 해요. 최대한 깨어 있는 시간에는 깨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9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수유 텀이 돼서 9시 반에 수유를 했는데 아이가 계속 졸아요. 그래서 9시 반부터 그러면 이제 한 뭐 예를 들어 10분 정도 졸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사실 9시에 일어났고 10시에 재우는 시간인데 그럼 10시에 사실 안 피곤하거든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너무 피곤해서, 진짜 너무 졸리다 하다가 이제 쉬는 시간대 진짜 한 5분에서 10분 자고 일어나면은,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도 어쨌든 피로감이 이렇게 막 퍼센테이지가 쌓였다가 이제 먹으면서 이제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쌓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찼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눕히면 또 이제 잠을 자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사실 깨워주는 건 맞아요. 깨워주는 건 맞는데, 아직은 아이들이 사실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열심히 깨우려고 해도 안 일어나는 아이들이 많아요. 하지만 어쨌든 먹으면서 자는 거는 좋은 습관은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면 교육할 때 항상 뭐 먹놀잠 이런 거 들어보셨을까요? 음, 네, 먹놀잠이라는 게 먹고 놀고 자는 거거든요. 네, 이게 수면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큰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그 어머님들이 사실 먹놀잠은 대부분 아세요. 수면 교육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그 먹고 놀고 자는 건데 이 먹고 놀 왜 먹놀잠이 사실 중요하면서 먹으면서 자지 말라고 해서 먹놀잠이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수유가 잠 연관이 됐다면, 그러니까 전물잠이나 이렇게 분유수유처럼 잠 연관이 됐다면 새벽에 깼을 때도 배고프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수유를 계속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과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아이는 어쨌든 먹을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으니 계속 개워내기 시작하고 그러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어쨌든 먹놀잠은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 먹놀잠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먹잠을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먹으면서 자지 말라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대한 깨워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다음 거를 진행할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제 6주까지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6주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면 교육을 언제부터 시작을 할 수 있냐는 6주부터 시작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드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생체 리듬이 사실 발달이 슬슬 되기 시작을 하는 게 6주부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완벽하게 발달이 되는 건 3개월이니까 6주부터 수면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 6주부터 수면 교육을 했고, 지금 9개월이 됐는데도 굉장히 잘 자거든요. 그래서 6주까지 우리가 그럼 해줘야 될 것은 무엇인가? 어쨌든 어머님들도 사실 신생아시기도 굉장히 힘들고 6주까지도 해야 할 것들은 우선은 낮과 밤을 구분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낮에는 밝게 재워주셔야 되고 밤에는 어둡게 재워주셔야 되고 그래서 낮에는 생활 소음도 많이 들려주시고 밤에는 어두운 조용한 분위기 조성을 해서 이거는 낮이고 이거는 밤이다라는 걸 알려주게 해주고 비타민 D를 이제 보통 보충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하는 것이 이제 그 수면 호르몬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낮과 밤 구분에 도움을 많이 주니까 비타민 D 섭취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 햇빛 샤워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햇빛을 우리 동공에 들어오면은 햇빛이 우리 동공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시상하부에 전달이 되면서 여기 이제 낮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낮 수면 호르몬이 이제 서서히 패턴이 잡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속적인 수면 의식. 그러니까 수면 의식은 제가 조금 이따가 예시를 하나 드릴 건데, 그러니까 수면 의식이라는 거는 이제 잠이 온다고 얘기를 해주는 의식 같은 거예요. 뭔가 세레모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수면 의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른들의 수면 의식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졸리다 이제 자야지 이러면서 이제 안방에 들어가서 양치도 하고 뭐 화장도 지우고 이제 뭐 세수도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자야지 이러면서 이제 이불을 덮고 잠이 드는 게 우리의 어른의 수면 의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사실 굉장히 수면 의식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습관적으로 계속 뇌한테 신호를 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수면 의식으로서 이제 이불을 덮음으로써 뇌는 이 사람이 이제 자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수면 호르몬을 더 분비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수면 의식이고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찡찡거리면 너 졸려? 그래 한번 어부바 해보자. 아니면 너 졸려? 그러면서 내 배 위에서 재워보자. 이런 거를 하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뭐 갑자기 자는 건가? 이러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약간 나 그럼 이제 자야 되는 건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면 의식은 사실 길 필요는 없어요. 네. 어떤 분 말씀하셨나요? 네네네. 어쨌든 이 지속적인 수면 의식을 통해서 아이한테, 이거를 함으로써, 방에서 이거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너는 지금 잠이 올 거야. 잠이 오고, 너도 준비를 해라. 이러면서 이제 아이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네, 아이도 준비를 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방에서 기저귀를 갈기 시작을 하고, 엄마가 잘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백색 소음 소리가 들리면, 이제 잠이 오는 거구나. 그러면서 아이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편안하게 잠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면 의식은, 생후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6주까지, 6주 이후에도 사실 계속 해줘야 되는 거고, 밤잠 자기 전에 목욕 보통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목욕 같은 것도 수면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전한 수면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생아가 자기 정말 안전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직은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기는 하지만 질식사 위험 없고 어쨌든 침대
내 면으로 다 안전하고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뒤집어졌을 때도 전혀 위험하지 않은 수면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고 뭐 건강한 수면 환경은 우선은 침대 안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 뭐 쿠션이나 이불, 베개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하고 인형 같은 것도 없어야 하고 또 뭐 조용하고 어두운 수면 환경 이런 것도 안전한 수면 환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워서 잠들기 연습하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깨어있는 시간 맞춰서 어쨌든 누워서 내가 토닥토닥 거리더라도 아이가 등 대고 잠들 수 있는 거를 충분히 계속 연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사실 안아서 재우고 엎어져서 내 배 위에서 재우고 어부바해서 재우는 것도 사실 우리 아이가 스스로 잠들 수 있는 연습을 계속 안 해주는 거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실 누워서 잘 수 있어요. 누워서 잘 수 있는데 엄마나 아빠나 계속 이렇게 안아서 재워다 버릇하니 이렇게 잠들 수밖에 없고 이렇게 자야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졸리면은 빨리 나를 안아서 업어서 재워라라고 우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누워서 처음부터 잠들기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생후 6주부터는 먹놀잠 연습,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먹고 놀고 자고 하는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6주 전까지는 사실 먹놀잠이 거의 불가능해요. 먹는데도 거의 뭐 40분 걸릴 때도 있고, 뭐 사실 혼합을 보통 만약에 대부분 하시잖아요. 혼합을 아예 처음부터 뭐 분유수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분유수유도 사실 평균적으로 한 20분에서 30분은 걸릴 거고 먹는데, 모유수유하고 혼합하고 그러면 진짜 1시간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생후 6주까지는 아직은 먹놀잠이 그렇게 연습을 잘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은 그때는 정말 먹고 자고 이거 열심히 하다가 생후 6주부터는 점점 깨어있는 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느니까 그때부터 이제 먹놀잠 연습 계속 해주시고 먹놀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플랜을 세워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속삭이 보통 이제 스와들 업, 스와들 미, 스와들 스트랩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이 속삭이는 계속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모로 반사 많이 들어보셨죠? 모로 반사는 아이가 이제 이렇게 놀라는 반사인데 이 반사는 이제 계속 3개월이 돼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서서히 자연스럽게 서서히 없어지기는 하는데 이 반사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깨기 때문에 어쨌든 속삭이나 스와들 제품을 사용을 하는 게 궁극적으로 보면 굉장히 잠에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속삭이나 스와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먹으면서 계속 속삭이나 스와들을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속삭이나 스와들 계속 해도 되지만 당연히 그러면 아이도 안정을 취하지만 잘 때 다시 속삭이 해줘도 되는 부분이고 우선은 속삭이는 3개월 전까지는 사용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는 뒤집기 전까지도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속삭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테고요. 건강한 수면 환경을 우선 조금 알아보고 싶은데 규칙적인 생활.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아이는 뭐 예를 들어 그날 하루는 아침 12시에 시작하고 밤에 10시에 자고 뭐 다음 날은 아침 6시에 시작하고 이러면은 사실 어른들도 사실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로 만들어주는 게 좋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침 7시 되면 알람을 띵 깨워서 신생아 아이를 깨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큰 틀은 정해서 뭐 밤 8시, 9시가 되면 이제 잠자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침 한 8시가 되면은 그래도 좀 밝게 환경을 조성을 해줘서 이제 아침이랑 밤을 좀 낮밤 구분을 하게 해주는 게 좋고 좀 조용하고 어두운 수면 환경. 그러니까 나중에 6주 이후에 낮밤을 구분을 한다면, 그러니까 구분을 한다고는 어떻게 아냐면, 그러니까 밤에는 좀 길게 자요. 한 3, 4시간 이 3, 4시간 보통 이렇게 자고 낮에는 한 30분 자고 일어나고 40분 자고 일어나고 혼자서 잠들지 못하고 굉장히 깨어 있으려고 하고 눈도 이렇게 좀 떠 있고 한다면 낮을 구분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구분을 하기 시작한다면 보통 어머님들이 이제 실수를 가장 많이 해주시는 게 낮잠 때 굉장히 밝게 재워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교육을 시작을 하고 낮 밤을 구분을 한다면 이제 좀 어둡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한 70%라도 좀 암막을 해서 빛을 차단을 해서 어둡게 재워주시는 게 좋고 밤잠은 당연히 어두워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수면 환경도 건강한 수면 환경이고 그리고 백색 소음은
이제 엄마의 그 자궁 속에서 듣던 소리와 비슷한 소리여서 이제 아이를 진정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또 주변 소음을 좀 차단하는 주파수와 백색 소음 주파수가 동일해요. 그래서 이 백색 소음을 틀어놓음으로써 뭐 예를 들어 진동벨 소리라든지 핸드폰 소리라든지 뭐 동네 개가 짖는다든지 아니면 초인종이 눌린다든지 이런 주변 소음 같은 것도 차단을 할 수가 있고, 엄마 아빠도 생활하기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백색 소음은 잠 자는 내내 틀어드리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보통 배치는 아이 바로 귀 앞에다가, 귀 옆에다가 대는 게 아니라 강문 앞에 아이와 적어도 2m 정도는 간격을 떨어뜨려 놓고 소리도 한 50데시벨, 그러니까 아이 귀 속에서, 귀에서 들리는 게 50데시벨 정도로 해서 너무 크지 않은 소리로 하시고, 이 볼륨 정도는 빗소리 볼륨 정도, 그러니까 샤워기 물소리 정도의 볼륨 소리인데 생각보다 커요. 생각보다 50데시벨이 큰데 어쨌든 수면 신생 그 소아과 협회에서 추천하는 데시벨은 사실 65데시벨로 조금 높아요. 근데 50데시벨 정도로 해도 아이들이 진정을 하고 잠을 자고 하기 때문에 저는 50데시벨로 보통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또한 여행을 갔을 때나 친정이나 시댁 이렇게 좀 다른 공간에 갔을 때도 이 똑같은 백색 소음을 들려주면 아이들이 아 맞다, 이 소리 들으면은 자는 거였지 하면서 이제 좀 진정을 시키면서 잠이 들 수가 있어요. 이게 백색 소음을 왜 계속 틀어줘야 되냐, 어쨌든 잠 사이클이 끝날 때마다 아이들이 깨기 때문에 이 깼을 때 이 소리가 들리네, 맞다, 나 이 소리가 들으면은 자는 시간인데 라는 걸 인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우선은 이제 안전한 수면 환경을 만드는데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 이거부터 본다면, 이제 SIDS, 이게 영아 돌연사거든요. 영아 돌연사의 그 위험성을 줄일 때는 우선은 금연해야 된다. 금연과 금주, 뭐 마리화나라든지 이런 마약 같은 것들을 이제 임신하거나 출산하고 사용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이의 이제 침대에는 폭신폭신한 물건들, 뭐 예를 들어 이런 곰인형 같은 거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뭐 모빌 보통 많이 보시는데 사실 침대에 모빌은 필요가 없거든요. 침대는 잠자는 공간이지 침대에서 노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놀려면 거실에서 놀아야 하고, 우리도 침대에서 먹고 놀고 하지 않듯 침대는 잠자는 공간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침대에서 계속 놀고 먹다 버릇하면 아이들이 침대에서 혼자서 놀고 있다든지 이런 게 크기 때문에 이 잠자는 공간에는 장난감이라든지 뭐 초점책이라든지 뭐 모빌이라든지 사실 그런 거는 시선을 분산시키고 잠자는데 집중도만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침대에, 안방 침대에 이제 자러 들어갔는데 막 휴대폰이 막 사방으로 한 4-5개가 매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유튜브도 나오고 뭐 인터넷도 나오고 뭐 네이버 뉴스도 나오고 이러면은 드라마도 나오고 이러면은 사실 우리도 잠들기 더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자는 공간에는 장난감은 당연히 필요가 없고, 크립 범퍼, 그러니까 침대에 이렇게 무슨 쿠션 같은 것들 많이 대주시잖아요. 아이 이제 돌아다니다가 머리 부딪히지 말라고. 사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 중에 하나예요. 질식을 할 수 있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쿠션이나 이렇게 보호대 같은 거는 굉장히 얇은 소재로 천 소재 있어요. 그래서 딱 그 침대 가드에 굉장히 좀 아이가 여기엔 떨어져도 질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굉장히 얇은 소재, 그러니까 통풍 잘 되는 소재 같은 거는 괜찮지만 그런 게 아니고 좀 두꺼운 거라면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이불 같은 거, 이불을 아기 아래에 둔다든지 아니면 아기 위에 댄다든지 아니면 아이 잠자는 공간에 댄다든지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적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너무 잠잘 때 뜨겁지 않게 재우는 것도 영아 돌연사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줄이는 거는 아이가 이제 잘 때 굉장히 막 이렇게 싸서, 어쨌든 속삭이는 하지만 우리도 이불을 덮고 여름 때도 자잖아요. 얇은 이불을 덮고. 그래서 우리가 반팔을 입고 이불을 덮고 잘 수 있는 정도의 온도라면 사실 적당해요. 사실 추천하는 온도는 21도에서 22도 정도거든요. 굉장히 낮아요.
20도에서 22도였나? 굉장히 낮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사실 낮출 필요는 없지만 뭐 26도, 27도, 28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더우면 아이도 굉장히 잠들기 힘들어하고 영하 돌연사도 굉장히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이 이제 겨울에 추워지는데 이불을 안 덮고는 어떻게 잘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수면 조끼가 있어요. 수면 조끼 이제 입는 조끼인데 그건 이불 대용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입는 조끼가 훨씬 안전하고 덮는 이불은 돌까지는 쓰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그거 추천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불은 사용을 해주시면 안 되고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시원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더 잘 잘 수 있고 더운 환경은 영하 돌연사를 높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의자 수유 의자 같은 경우에서 잠이 들거나 아이가 여기에서 잠이 들면 위험하다고 이제 적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영하 돌연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게 의사한테 방문을 해야 하고 뭐 백신 스케줄이나 그러니까 예방 접종 스케줄이나 아니면 뭐 영유아 검진 해야 할 때 꼭 해야 되는 게 이제 그 영하 돌연사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해외에서 많이 쓰는 좀 간이 침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 때 조금 많이 쓰는데 한국에서는 요거는 별로 많이 안 쓰고 이제 좀 신생아 침대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생아 침대나 어떤 침대든 모든 침대는 동일하게 돌 전까지 굉장히 단단하고 평평하고 이런 환경이어야 하고 매트리스는 어쨌든 안전성이 입증된 매트리스여야 하고 그리고 이 매트리스 커버는 굉장히 판판한 시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약간 뭐 약간 푹신푹신하고 좀 두께감도 있고 뭔가 아이가 누웠을 때 굉장히 좀 폭신폭신하다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거는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항상 아이는 등을 대고 그러니까 백이 등이거든요. 등을 대고 누워야 한다. 낮잠 때나 밤잠 때나 엎드려서 재우거나 옆으로 재우면 어쨌든 옆으로 자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엎드려질 수 있으니까 영하 돌연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뭐 아이들을 좀 옆으로 재우고 싶어서 뭐좀 뒤집기 방지 쿠션이라든지 뭐 아니면 악어 베개 많이 쓰시더라고요, 어머니들. 그런 아이 베개를 악어든 무슨 베개들든 쿠션이든 무슨 어쨌든 제품을 사용을 해서 그 아이를 자세를 이렇게 잡아주는 것은 어쨌든 영하 돌연사를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전혀 추천드리지 않고 그리고 좀 심박동수나 이제 호흡기를 모니터하는 또 모니터를 두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것도 이제 영하 돌연사에서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모유 수유는 영하 돌연사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굉장히 권장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고, 어쨌든 모유 수유를 하려면 침대에서, 엄마, 아빠 침대에서 할 거면, 어쨌든 그 푹신한 이불들이나 이런 건 다 제거를 해주고 아이가 위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만약에 엄마가 이제 모유 수유를 하다가 잠이 든다면 언제든 아이는 굉장히 안전한 수면 환경으로 다시 옮겨서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항상 방을 같이 쓰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수면 교육을 하면은 좀, 방을 따로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는데, 방을 따로 쓰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 이렇게 같이, 엄마랑 아기랑 같이 자는 건 생후 12개월까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미국 소아과 협회에서 추천하는 분리수면 시기는 12개월 이후부터이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의 안방 안에서 가까이 아이를 두고 지켜보고, 보통은, 이상적으로는 12개월이지만 적어도 6개월까지는 같은 방을 쓰는 걸 추천을 한다라고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아이를 항상 그 터미타임, 그러니까 엎드려서 이렇게 아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터미타임 깨어 있을 때 하고 항상 이 터미타임을 할 때는 지켜봐야 하고 이런 활동이 많음으로써 이제 영하 돌연사를 줄일 수 있다. 하고 이제 이런 건 쪽쪽인데 쪽쪽이를 뭐 낮잠 잘 때나 밤잠 잘 때 사용하는 것은 영하 돌연사를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은 적어도 3주에서 4주 있다가
왜냐면은 쪽쪽이와 젖 혼동이, 그러니까 그 엄마 젖에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3주에서 4주 이후에 사용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이 쪽쪽이를 사용하기 전에 무슨 줄이라든지 옷에 뭔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 클립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는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건강한 수면 환경에 대해서 알아갔고, 이 채팅이 와서 영어 무엇인가요? 제가 이거 영어를 네. 혹시 제 말씀 다 들리셨죠? 제가 혼자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죠? 다 내용 이해하셨을까요? 네? 네, 다행입니다. 네. 제가 이거를 한국어로 찾아보려고 했는데 한국에는 이 아무래도 수면 교육이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자료들이 다 영어예요. 그래서 네.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게 시각적으로 좀 있어서 이 자료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료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의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습도는 60도가 적당하고 안전한 아기 침대, 안방에서 함께 수면하더라도 아이가 독립적으로 잘 수 있고 부모님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공간. 그러니까 엄마가 사실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뒤집어서 뭐 아빠가 다리를 이렇게 올려서 아이가 할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렇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불, 베개, 인형, 모빌, 쿠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절대 아이는 엎드려서 재우면 안 되고 잠자는 공간과 노는 공간 구분을 해줘야 하고 수면 학계에서 추천하는 분리수면 시기는 생후 1년입니다. 충분한 수유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통 이제 추천드리는 수유텀 그러니까 4개월 미만의 아이들까지는 추천드리는 수유텀은 3시간에서 짧으면 2시간 반이에요. 1시간마다 먹이는 것도 사실 좋지 않고 그 1시간마다 먹는 것도 사실 그때 충분히 먹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서 양을 좀 늘려줘야 되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유텀에 맞춰서 또는 아이가 배고프다는 신호에 맞춰서 먹여줘야 하는 거고 수유는 아이가 잠자는 공간이 아닌 거실에서 밝은 곳에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아이가 이제 점점 지금은 사실 신생아시기 때는 잘 들리지 않고 잘 보이지 않아서 TV 소리도 틀어놓고 뭐 대화도 시끄럽게 하고 하면은 지금은 아직은 잘 먹을 수 있지만 점점 개월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이가 먹으면서 이건 뭐지 저건 뭐지 이러면서 이제 집중이 분산되기 때문에 최대한 좀 집중력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해주셔야 하고 아이가 수유하면서 많이 졸려 한다면 최대한 깨워주세요. 낮잠에 깨면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그러니까 낮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먹이는 게 아니라 충분히 좀 잠에서 우리도 사실 밤잠 들고 이제 아침에 깨면 굉장히 비몽사몽하거든요. 비몽사몽한데 바로 아침을 먹으라고 하면은 사실 입맛도 없고 약간 이게 먹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이가 충분히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도 필요하고 어쨌든 사실 그러니까 밤잠에서 깨면은 아침이니까 커튼도 걷어야 되고 이제 뭐 준비도 해야 되고 손도 씻어야 되고 수유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럼 적어도 5분에서 10분은 걸려요. 저는 한 10분 정도는 아이랑 충분히 좀 깨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수유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수유를 하면서 너무 졸려 한다면 옷도 벗겨주시고 간지럽혀 주세요. 추울 때는 당연히 옷 벗기는 거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 너무 그렇다면 너무 이렇게 꽁꽁 싸매서 막 우리도 밥 먹을 때 막 패딩 입고 뭐 가디건 막 엄청 두껍게 걸치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아기도 너무 꽁꽁 싸서 먹이면은 더 집중하기 힘들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깨어 있어야 하는 시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45분, 60분에는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고 놀고 자는 거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건 먹는 것과 자는 것의 연결을 깨주기 위해서 노는 거가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수유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기다리셨다가 수유 진행해 주시고 수유 후에 바로 자야 되는 스케줄이에요. 예를 들어 수유 텀 때문에 9시에 이제 일어났고 아이가 이제 10시에 자야 되는 스케줄인데 수유 텀은 10시예요. 10시에 수유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그럴 때는 수유를 30분 정도 앞당겨서 9시 반에 먹여주시고 충분히 트름 시키신 다음에 10시에 재우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수유 텀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스케줄이고 아이의 깨어있는 시간은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조금 앞당겨서 적어도 수유 후에 자야 하는 스케줄이라면 20분 정도 간격은 주심을 추천을 드려요. 이거는 새벽에는 해당되지는 않아요. 낮에 이제 마지막 수유까지만 해당되는 거고 새벽에는 먹고 트름하고 자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먹놀잠인데 먹고 놀고 자고 그런 다음에 바로 먹지 못한다면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잠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올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20분밖에 못 잤다든지 30분밖에 못 잤다면 다음 수유 텀이 안 왔을 때는 그러면 바로 깨자마자 수유를 해야 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먹놀잠 이 중요한 건 어쨌든 먹는 것과 자는 것만 깨게 되면 되기 때문에 놀고 먹고 놀고 자면 또 괜찮아요. 그래서 놀고 먹고 자는 것만 안 하면 돼요. 먹는 것과 자는 것만 연결되지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새벽 수유는 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언제 우리 아이가 새벽 수유를 끊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어머님이 결정해 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이와 소아과 전문 선생님께서 소아과 선생님께서 상의를 그 결정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아이 발달도 그렇고 몸무게, 키, 성장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새벽 수유가 필요한 체중이라면 당연히 새벽 수유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조금 궁금하셨던 거 있으실까요? 다들 괜찮으세요? 이해 다 하셨어요? 네,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이제 아이 졸린 신호를 한번 알아볼게요. 아이가 이제 살짝 피곤할 때가 있고, 낮잠 자야 할 때가 있고, 너무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낮잠 자야 할 때는 그 깨어있는 시간이 딱 적당할 때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45분에서 60분인데, 요때가 이제 너무 짧게 들어가거나 너무 길게 들어갈 때 어떤 신호를 보이냐면 살짝 피곤할 때는 좀 아이가 좀 멍해지거나 아니면 붉은 눈가, 눈썹 이때 이제 뇌 혈류량들이 이제 그 몸의 혈류량이 뇌 쪽으로 가기 때문에 피곤하면 이제 좀 붉어져요 눈썹들이. 그래서 그렇게 좀 눈 위에 눈가나 여기가 조금 빨개진다든지 눈썹이 빨개진다든지 이러고 고개를 좀 이렇게 도리도리 하는 신호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낮잠 딱 자야 될 때는 좀 짜증을 약하게 내게 시키죠. 뭐, 이런 식으로 좀 짜증을 낸다든지 아니면 하품을 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큰 하품을 한다든지 눈을 이렇게 비빈다든지 귀를 이렇게 비빈다든지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낮잠 자야 하는 신호이고 너무 피곤할 때 진짜 이 60분을 훨씬 넘겨서 막 2시간, 3시간 이럴 때는 진짜 우리가 말하는 잠투정 이러면서 진짜 엄청 소리를 지르고 울기 시작하고 달래지지 않아지고 그리고 힘주면서 엄마를 이렇게 좀 밀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등이 휜다든지 아니면 주먹을 진짜 꽉 쥐고 있어요. 이런 행동들을 보이면 너무 피곤한 시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보고 깨어있는 시간을 보고 어머 우리 아이가 낮잠을 9시에 잤는데 지금 11시네? 어머 11시까지 아무것도 못 잤다는 거니까 그럼 너무 피곤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인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 수면 제가 사실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건 어쨌든 아이가 100% 피곤할 때 눕히는 거가 성공이 당연히 커요. 어머님들이 사실 이 졸린 신호들을 보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덜 피곤할 때, 아이는 진짜 한 50%, 60% 정도밖에 안 피곤한데, 뭐 계속 자래요. 수면 의식하고 막 자라고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이 나거든요. 나는 졸리지 않은데 왜 자꾸 재우는 거지? 하면서 잠을 더 못 자고 울고, 너무 막 피곤할 때 2~3시간 있다가 들어가면은 이제 더 막 자지러지는 거죠. 이제 너무 극강으로 피곤을 해서 이제 너무 뇌가 각성이 돼서 더욱 많은 울음을 동반이 되기 때문에 딱 적당할 때, 100% 피곤할 때 눕히는 것이 이 수면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머님들이 이제 수면 교육 방법에만 굉장히 집중을 하시고 이 졸린 신호나 사실 외부적인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세팅이 되어야 하는데 이 외부적인 환경들은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자꾸 눕히려서 재우려고 하니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졸린 신호도 굉장히 중요한 신호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깨어있는 시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이게 낮잠 시작 시간인데 이 깨어있는 시간이 이제 0에서 1개월, 그러니까 4주까지는 45분에서 60분이고 1개월은 60분에서 75분, 2개월은 75분에서 90분, 3개월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4개월은 2시간에서 2시간 15분. 이러면서 계속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돌 되면은 거의 한 5시간, 6시간 이 정도로 이렇게 깨어있기 시작하거든요. 돌 아이도 이제 낮잠을 자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깨어있는 시간이 중요하고, 이거는 어쨌든 평균적인 아이의 수치이기 때문에 이거에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수면교육 사업을 하면서 이게 안 맞는 아이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대부분 이 시간대는 굉장히 졸려합니다. 뭐 5분이나 10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이 시간대에 굉장히 졸려해요. 그래서 이제 각 낮잠도 너무 많이 자면 밤잠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도 어른들도 낮잠을 너무 많이 자면 밤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낮잠은 2시간을 넘기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0개월에서 이제 2개월까지의, 그러니까 3개월 미만까지의 이제 총 낮잠, 그러니까 적정한 낮잠 시간은 5시간 정도예요. 하루에 5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의 낮잠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밤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정말 잘 자는, 기질적으로 잠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는 뭐 5시간, 6시간까지도 잘 수 있어요. 하지만 5시간이 넘어가면 보통은 이제 밤잠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낮잠은 최대한 좀 2시간으로 제한을 해주시는 게 좋고, 예를 들어 낮잠을 모든 낮잠을 20분 잤다가 한 낮잠만 2시간 넘게 쭉 잘 자요. 그랬는데 오늘 이 낮잠을 2시간으로 제한을 해버리면 총 낮잠 시간이 오늘 한 5시간은 넘지는 않고, 분명히 넘지는 않고, 한 총 낮잠 시간이 3시간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아이가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3시간까지 연장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도리 있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은 우선은 말씀드리자면 아침잠 일어나서 깨어있는 시간이 제일 짧고요. 점점 밤으로, 그러니까 취침 시간으로 가면 갈수록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개월, 그러니까 생후 4주부터 8주까지의 아이의 예를 들어보자면 60분에서 75분이잖아요. 그러면 아침잠을 예를 들어 8시에 일어났으면 8시부터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하고 아침 8시에 기상을 했다면 이 낮잠 1 들어가는 이 간격, 이 깨어있는 시간, 그러니까 8시 기상했고 그러면 9시, 그러니까 60분이 가장 짧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점점 중간 낮잠으로 가면 갈수록 70분, 72분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마지막 낮잠에서 밤잠 들어갈 때는 제일 그 간격이 길기 때문에 75분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예를 들자면 2개월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는 75분 뭐 이러다가 80분, 85분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낮잠과 밤잠 같은 경우에는 90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루 예시 스케줄을 제가 보통 이제 프로그램 진행을 하시면 하루 예시 스케줄을 만들어 드리거든요. 이제 생후 6주부터 2개월의 예시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생후 4주 그러니까 6주 미만의 같은 경우에는 깨어있는 시간이 어쨌든 45분에서 60분 정도이기 때문에 이 놀기가 사실 별로 없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아이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스케줄입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45분이라면 8시 45분에 낮잠 1이 들어가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생후 6주에서 2개월까지의 깨어있는 시간은 60분에서 75분이니까 아침 8시에 기상했으면 아침 9시 낮잠 가고 이제 8시에 일어나서도 10분에서 15분 있다가 수유해 주셔서 잠과 수유, 그러니까 거의 비몽사몽 한 상태에서 수유를 해주시는 것보다 확실히 잠이 깨서 잠과 수유의 연관을 깨주시고 그런 다음에 노는 것도 이런 다양한 액티비티, 뭐 모비를 본다든지 뭐 같이 엄마랑 논다든지 노래도 불러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1시간 있다가 낮잠 1 들어가고 수면 의식, 제가 조금 이따 예시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예시하고 그런 다음에 푹 자고 뭐 2시간 정도 잤다고 치면은 이제 11시에 일어나서 또 똑같이 10분에서 15분 있다가 수유해 주시고 3시간 수유 텀 이제 보면은 8시에서 먹고 11시에 먹고 이런 식으로 3시간 수유 텀 유지를 하면서 이제 또 놀고 그런 다음에 또 한 80분 있다가 자고 이런 식으로 조금 80분이 아니라 70분
70분이죠. 70분 있다가 또 자고. 이런 식으로 조금 하루 스케줄이 반복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마지막 낮잠 4는 아이들이 그 마녀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이 마녀 시간이 이제 초저녁이 되면 될수록 아이들이 굉장히 짜증이 많아지고 굉장히 잠들기도 힘들어해요. 되게 연구가들이, 과학자들이 이 왜 마녀 시간이 이렇게 있나, 왜 마녀 시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짜증이 많나라고 연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추측하기로는 그냥 낮에서 아침부터 이제 피곤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아이들이 이제 이 마녀 시간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잠투정도 내고 이 깨어있는 시간 내내 울고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잠들기 힘들어할 확률이 높으니 저는 이때 만약에 외출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냥 아기띠 하고 외출을 하시거나 뭐 보통 아이들이 유모차나 카시트에서 잘 자니까 그거를 사용을 해서 낮잠 4를 그렇게 해주시고 쉬면은 되고 낮잠 4 때 누워서 잠드는 거 살짝 시도 평소보다 짧게 시도하셨다가 안 되면 안아서라도 재워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밤잠과 마지막 낮잠의 간격은 동일하게 60분에서 75분 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6시 50분에 기상하고, 보통은 이 낮잠 4가 제일 짧아요. 이때는 잠 사이클 거의 한 사이클, 그러니까 30분에서 50분 정도밖에 못 자거든요. 보통 이 낮잠 4를 막 2~3시간 이렇게 자는 아이들은 좀 있기는 하지만 드물어요. 보통은 낮잠 4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어쨌든 밤잠도 충분히 피곤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낮잠 4를 막 이렇게 쭉 잘 열심히 재워주는 것보다는 그냥 딱 한 사이클 충분히 자고 일어나서 또 활동 시간 충분히 갖고 이제 1시간 10분 있다가 들어가는 취침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시면 화면으로 손을 내밀어 주세요. 선생님, 네. 네. 저 신생아가 밤에 통잠 자도 돼요? 신생아가 밤에 통잠 자는 건 굉장히 드물죠. 그러니까 신생아라는 거는 지금 생후 4주 미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4주 미만은 깨워서라도 수유를 3시간마다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밤에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탈수가 올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사모님이 어쨌든 되게 좋아라 하시길래.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 위가 너무 조그매요. 아이 위가 거의 네. 이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먹는 양도 굉장히 작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마다 잠을 굉장히 좋아하고 먹는 것보다 잠을 선택을 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생후 4주까지는 저는 깨워서 먹는 거를 소아과에서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소아과 선생님들마다 사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조금 깨워서 먹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네, 더 진행할까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잠드는 습관이 이제 저 수면 교육의 이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적절하게 졸려하는 피곤한 시간에 깨어 있는 상태에서 눈이 말똥말똥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눈이 거의 뭐 가물가물 눈꺼풀이 무거워온다 이런 상태에서 재우는 게 아니라 정말 엄마 나 자야 돼 이런 상태에서 침대에서 그러니까 수면 의식을 하고 내려놓고 토닥토닥 이렇게 좀 신생아 시기에는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생후 6주부터는 이제 혼자서 조금 잠들 수 있도록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보통 이제 어머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선생님 왜 제가 바로 개입을 해서 토닥토닥 해주고 뭐 엉덩이도 해주고 뭐 옆에서 이렇게 막 팔베개도 해주고 이러면 왜 안 되나요? 라고 하는데 우리도 잠들 때, 이제 밤잠 들 때, 너무 피곤하다.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다. 이러면서 이제 다 수면 의식하고 누웠어요. 딱 누웠는데, 갑자기 남편이 와서 계속 토닥토닥 하고, 막, 오늘 하루는 어땠어? 그러면서 자장가를 불러주기 시작한다든지. 그러면, 저라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나 지금 너무 졸려서 빨리 자야 되는데, 왜 이 남편은 갑자기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고, 옆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나의 집중을 분산을 시키는가 이러면서 굉장히 짜증이 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산부님들께 이 얘기를 하면은 좀 맞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어쨌든 공간 깨어있 딱 이제 그 세팅을 쫙 해주고 그러니까 딱 100% 피곤한 시간 그리고
잘 잘 수 있는 환경, 조용한 환경, 어두운 환경 이렇게 딱 조성을 해주는 것까지가 사실 부모님의 역할이고 그 이후에는 잠드는 건 사실 아이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최대한 1분이라도 30초라도 빨리 잠들 수 있게 내가 도와주는 건 사실 안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서 어쨌든 침대에 내려놓고 혼자서 잠드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잠드는 공간과 잠드는 공간과 자는 공간이 같아야 잠 연장도 스스로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밤잠을 이렇게 딱 들었어요. 나 어른이 이렇게 딱 잠을 들었는데 내가 안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공원에서 깼어요. 잠을 자다가 이렇게 딱 깼는데 공원이에요. 밖에 뭐 사람들도 갑자기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러면 당연히 너무 패닉이겠죠. 내가 지금 몽유병인가? 내가 왜 여기에 왔는가? 지금 그럼 내가 도대체 자다가 어떻게 한 거지? 이게 내가 뭐 취했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무서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아이도 똑같아요. 아이는 엄마를 믿고 이제 엄마 품에서 이렇게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자기 혼자고 침대예요. 모르는 공간이에요. 이건 무슨 방이지? 나는 분명히 엄마 품에서 잠이 들었는데 하면서 놀라서 잠 연장도 못해요. 그러면 딱 한 사이클 자고 짧게는 20분, 30분 이 정도 자고 이제 일어나서 끄앙 이러고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잠드는 공간과 잠자는 공간이 같아야 아이도 눈을 떴을 때, 그러니까 한 사이클 딱 끝났을 때 눈을 떴을 때, 여기 내 방, 내 침대 이러면서 이제 좀 진정을 하고 잠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 중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고, 아무래도 이제 안고 재우면 우리 아이 더 깊게 잘 자는 것 같고, 초반에는 그럴 수 있지만, 점점 동일하게 이제 산모님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 아이 2개월 때까지는 진짜 꿀잠 자고, 누워서 자고, 통잠 비슷하게 잤는데, 3개월 되니까 아예 안 자요. 라고 보통 3개월 때 신청을 많이 하세요. 3개월 때는 아이도 더 잘 보이고 더 잘 들리고 하기 때문에 작은 소리에도 굉장히 잘 깨고 안아서 재우는 것도 이제 아이가 사이즈가 커다 보니까 엄마도 좀 안정적으로 안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아이도 불편해지고 엄마도 불편해지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수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으세요. 그래서 최대한 안아서 재우시는 것보다는 누워서 재우는 게 좋고, 그리고 수면 교육을 한 이후에 어머님들이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우리 아이 이제 못 자서 밖에서 이제 안아서 재우려고 아기띠 해서 재우려고 하는데 아이가 너무 불편해서 못 자요 라고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도 아기띠에서나 엄마가 안고 자면은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총 수면 시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아침 기상 시간을 몇 시로 해야 되는지 굉장히 애매하세요. 사실 아침 기상은 10시간 이렇게 딱 정하기보다는 보통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밤잠을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자요. 생후 6주 이후부터는. 그 이전까지는 사실 아직 뭐 밤이든 낮이든 사실 구분하는 게 사실 구분해주면 너무 감사한 거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보통 밤잠을 한 10시간에서 12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쭉 잔다는 게 아니라 그냥 밤잠을 뭐 예를 들어 입면을 10시에 했다면 보통 한 그 이후부터 10시간 있다가 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저는 미니멈으로 잡아서, 그러니까 제일 최소로 잡아서 이제 밤잠 후에 10시간. 예를 들어 밤 10시에 취침을 했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해서 이제 아침 8시가 기상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시 이전에 깨면은 새벽 깨무로 간주를 해주시면 되고, 8시 이후부터는 이제 먹놀잠 열심히 해주시고 밝은 공간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들마다 조금 선천적으로 잘 잠이 많아서 12시간 자는 아이도 있고, 좀 선천적으로 잠이 좀 많지 않아서 10시간밖에 안 자는 아이들도 있어요. 추천 취침 시간은 우선은 생후 6주부터 1개월까지는 아침 8시에서 10시, 취침도 밤 8시에서 10시 사이를 추천을 드리고요. 생후 4주부터 8개월까지는 취침 시간, 생후 4주부터 8개월, 죄송해요. 이게 이 6주부터 8주 전까지가 8시에서 10시고요. 1개월에서 2개월, 그러니까 3개월 미만, 그러니까 생후 3개월이 이제 12주죠. 12주 전까지는 8시에서 9시, 그리고 3개월 이후부터는 훨씬 빨라져서 아침은 6시에서 7시, 그리고 추천 취침 시간은 7시에서 8시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조금 궁금하셨던 점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5S, 5가지 S 방법인데 이게 이제 아이를 울 때 달래는 방법으로 좀 추천을 많이 드려요. 이게 뭐냐면 어쨌든 5가지의 S라는 알파벳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 S를 1번에서 5번부터 함으로써 아이가 자궁이랑 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준대요. 그래서 아이가 어쨌든 자궁 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었으니 이 기분을 그대로 묘사를 하면은 아이가 막 흥분을 하고 진정을 못할 때도 좀 진정시키는 효과가 탁월하다고 해요. 하지만 이거는 순서대로 했을 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1번 하고 3번 하고 5번 하고 이러면은 효과가 별로 떨어지고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1번 S부터 찾아볼게요. 1번 S가 스와들링, 그러니까 속삭이, 스와들, 속삭이 하는 거고 속삭이를 하면 싫어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좀 많아서 어머님들이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애 속삭이 하니까 더 못 자고 막 팔 계속 나오고 하니까 이걸 계속 해줘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와드 러브로 바꿨는데 어쨌든 속삭이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잠은 더 잘 자고 이 속삭이를 하고 뭘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요. 당연히 아이가 이렇게 좀만 내면은 당연히 불편해요. 당연히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면은 불편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시선을 분산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 시선을 분산시키는 게 이제 2, 3, 4, 5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2번 어떻게 시선을 분산시키느냐 2번 S는 사이드 스토메크라고 옆으로 돌려놓아서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나를 얼굴을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옆으로 돌려 눕혀서 아이의 엄마 배에 아기의 등이 오도록 이렇게 눕히는 거고요. 이거 제가 조금 이따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귀 옆에 3번 S는 쉬싱 쉬쉬쉬 이런 식으로 귀 옆에 가깝게 쉬쉬 소리를 자궁 소리에 비슷하게 쉬쉬 소리 내주는 거고 4번은 스윙잉 흔들흔들 스윙 그네 타듯이 이렇게 흔들흔들 둥가둥가 해주는 거고 5번 S는 서킹 그러니까 이제 빠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나 쪽쪽이 그러니까 엄마 손가락 깨끗하게 손 씻고 손가락 주는 거나 아니면 쪽쪽이 주면은 아이들이 대부분 진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 조금 긴데 이 사람이 이제 1번 속삭에 이렇게 속삭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방금 얘기를 한 게 속삭이를 하고 이렇게만 자세를 취하더라도 아이들이 대부분 진정을 한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도 진정이 안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3번 그러니까 쉬쉬쉬 소리 내는 건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쉬쉬쉬 하면은 들리지도 않는데요. 쉬쉬를 굉장히 크게 하라고 해요. 어떻게 크게 하냐면 이렇게 정말 크게 쉬 하게 소리를 아기 귀 가까이 대서 해주는 게 진정 효과가 굉장히 좋고 만약에 안 된다면 백색 소음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쉬쉬 하는 소리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4번 S인데 이렇게 둥가둥가 하는 거거든요. 이 여자가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
몸을 이렇게 떠는 것보다는 뇌 쪽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아이가 머리가 막 거의 이 정도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몸과 목을 동일하게 이제 이 손으로 많이 이 서포트를 해줘서 이 아이가 목이 꺾이지 않게 해주고 정말 살짝살짝 이렇게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는 게 아이를 흥분을 좀 진정시키는 효과를 한다고 하고 보통 이 여자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1번에서 4번만 하면은 정말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진정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이 안 된다면 그때는 이제 쪽쪽이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손가락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방법, 이 5S, 그 5가지 S 방법은 언제까지 사용을 할 수 있냐? 속삭이 사용할 때까지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후부터는 속삭이를 졸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3개월 미만의 아이들한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신생아 아이들한테도 쓸 수 있고 1, 2개월 아이들한테도 쓸 수가 충분히 있어요. 이 방법이 안 먹히는 아이들도 드물게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방법을 하면은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달래지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낮잠이랑 밤잠 알아볼 건데 혹시 5S나 여기까지 조금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낮잠을 알아볼게요. 낮잠 때는 밤잠보다는 수면 욕구가 굉장히 떨어져요. 이 수면 압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수면 압력이 밤잠 때는 굉장히 높고 낮잠 때는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아이가 낮잠을 그렇다고 해서 자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는 아직은 깨어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 그리고 낮잠 때도 충분한 발달이 필요하고 에너지를 소모를 해야 하고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낮잠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낮잠을 좀 길게 한 사이클 이상 자는 것, 그러니까 낮잠 연장을 하는 것은 보통은 5, 6개월 정도예요. 그래서 5, 6개월 미만의 아이는 한 사이클 뭐 40분이나 30분이나 이렇게 자고 일어나는 게 정상적이고 보통 이제 이 0에서 6개월 미만, 그러니까 이 사이 아이들은 20분에서 2시간 사이 자는 것 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점점 5, 6개월 이후부터는 조금씩 길게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잘 수 있어요. 낮잠은 밤잠보다 좀 천천히 와요. 적어도 6주 정도 교육하는데 소요될 수가 있고 밤잠이 나아지면서 낮잠이 좀 짧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밤잠 때 새벽 깨임이 굉장히 심했던 애들이에요. 뭐 1시, 3시, 5시 이런 식으로 깨서 막 울고 놀고 그러다가 이제 하면은 좀 상대적으로 낮잠을 좀 잘 자거든요. 어쨌든 아이들도 밤 동안 피곤했으니까 낮잠을 좀 길게 자는데 밤잠이 확 개선이 되고 좀 깊게 양질의 잠을 잔다면 낮잠이 갑자기 좀 짧아지는 양상을 보일 수 있는데 이 또한 정상이고 점차적으로 길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아이 연령별로 낮잠 기준표를 제가 만들었는데 아이가 이제 0에서 1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낮잠 횟수는 보통은 이제 한 4번 이상까지고 2개월 때는 4번, 그리고 이제 3개월, 90일 이상부터는 3번에서 4번 이 정도로 잘 수 있어요. 낮잠 총 시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신생아 이때 1개월 때가 낮잠 시간 가장 많고 1개월 때는 5시간 점점 이렇게 좀 줄어드는 양상이 보이죠. 그다음에 밤잠과 낮잠 총 시간은 총 시간으로 계산을 했을 때 14시간에서 17시간까지는 2개월까지고 이제 90일 이후 3개월 이후부터는 12시간에서 15시간이 적당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낮잠 수면 의식, 아까 말씀드렸던 수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수면 의식을 통해서 아이가 이제 잠잘 거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낮잠을 잘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 신생아 아이들이 뭐 60분마다 잔다면 60분마다 이 수면 의식을 잠들기 전에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당연히 기저귀가 축축하면은 어른도 잠자기 힘들어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포송포송한 기저귀 갈아주시고 기저귀 가는 것도 예를 들어 이제 잠잘 방 안에
뭐 안방이라든지 안방에 이제 아기 침대 옆에 가서 기저귀 갈아주고 우리 애기 낮잠 잘 거야. 낮잠 코코 잘 자고 이제 우리 조금 있다가 또 재밌게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든지 좀 동일하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너무 막 길게 장황하게 막 10분 동안 설교를 하거나 이러면 아이도 집중이 굉장히 분산될 수 있어요. 낮잠 수면 의식은 5분을 넘기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5분 내에 그냥 간단하게 한두 문장으로 낮잠 잘 거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주고 스와들 그러니까 속삭에 스와들 제품 입혀주고 그런 다음에 불을 끄고 백색 소음 틀어주고 이게 낮잠 수면 의식이면 돼요. 이거보다 더 길어야 된다든지 더 짧아야 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고 5분 내외면 적당합니다. 이제 낮잠 재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아마 선생님들께서 낮잠을 수면 교육을 하면서 낮잠을 재우시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한테 이 정도 이런 정보가 있다고 알려주시는 선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 수면 교육을 처음 시작하면 아이는 울어요. 아이는 울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어떻게 해왔는지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만약에 신생아 시기 때부터 좀 누워서 자는 걸 연습을 많이 했고 이 아이도 기질적으로 좀 순하고 잠도 많고 한다면 그렇게 처음부터 많이 울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눕혀놓으면 웁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수면 교육을 막 열심히 해주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어머님들도 이런 거를 알고 만약에 동의를 하신다면 괜찮지만 이 3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5분 이상 울 수 없어요. 5분 동안 5분을 이상 넘어간다면 아이들은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의미 없이 울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짧게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남편이 내가 잠들려고 이렇게 딱 이불 덮고 이제 자야지 이러면서 눈 감고 집중을 하는 시기에 갑자기 TV를 켠다든지 불을 킨다든지 말을 건다든지 노래를 크게 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나의 집중은 당연히 분산이 되고 당연히 나는 잠을 들지 못해요. 어른들은 평균적으로 10분 정도 내외에 잠이 드는데 아이들은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엄마가 계속 옆에서 막 안아주고 노래 부르고 이러면은 이제 아이는 졸려 죽겠는데 계속 시선이 분산이 되고 그 집중이 분산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몇 분 정도는 기다리라고 해요. 뭐 30초든 신생아는 30초든 20초든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막 띵 이렇게 울면은 그때 이제 도와주시면 돼요. 도와주는 건데 이제 뭐 옆에서 이렇게 괜찮아 잘 수 있어 뭐 토닥토닥 뭐 말을 해준다든지 우선은 누워서 달래주는 거예요. 누워서 이제 좀 달래보고 엉덩이도 한번 토닥토닥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안 되면 쪽쪽이도 한번 줘보고 이제 빠지면은 딱 근데 이게 쪽쪽이를 애기들이 물다가 혀로 뱉고 또 물다가 혀로 뱉고 이거 계속 반복하면 사실 의미 없는 쪽쪽이거든요. 그래서 2번만 딱 줘보고 그 다음에 계속 또 누워서 계속 울면 이제 그때는 안고 달래.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내가 그런 다음에 아이고 우리 애기 그러면서 안고 재우는 게 아니라 안고 달래는 거거든요. 울음만 그치게 우리 아이가 울고 있고 잠을 들지 못하니까 내가 울음을 그치는 게 사실 양육자의 몫이에요. 양육자가 재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양육자가 달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눕혀놓고 또 다시 한번 토닥토닥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저는 이게 20분을 넘어가지 말라고 해요. 20분에 넘어가면 예를 들어 9시부터 내가 낮잠을 시도를 했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수면 의식을 하고 9시부터 눕혀서 재우려고 시도를 했는데 9시 20분이 됐는데도 우리 아이가 자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그냥 안아서라도 재우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재우는 방법으로 뭐 아기띠라든지 뭐 안아서 재운다든지 팔베개에서 재운다든지 뭐 엄마 아빠 침대에서 재운다든지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낮잠은 자야 하기 때문에 너 오늘 이거 안 자? 그래 자지 마. 이게 아니라 어쨌든 낮잠은 자야 하기 때문에 20분이 저는 20분을 딱 리밋으로 잡고 그 이 제한된 20분 안에서만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은 이제 그 다음 낮잠 시간에 시도를 하면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모든 낮잠, 밤잠 이렇게 재우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사실 큰 틀을 보면은 기다렸다가 달랬다가 기다렸다가 달랬다가 안 되면 이제 내가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 훈련을 한다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거의 한 90%의 아이들은 일주일 내에는 혼자서 자요.
그러니까 모든 낮잠들을 안정적으로 혼자서 잔다기보다는 그래도 일주일 정도가 되면은 혼자서 잠드는 횟수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2주 되면은 뭐 예를 들어 일주일 정도는 퍼센테이지가 이제 낮잠이나 밤잠을 스스로 드는 거가 거의 한 3, 40%? 이 정도 되면은 한 2주차 때는 한 5, 60%, 3주차 때는 한 7, 80%, 막 4주차 때는 거의 90%, 100% 이런 식으로 계속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낮잠 연장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낮잠을 연장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선 동일하게 지켜보기는 왜 중요하냐면 아이가 얕은 잠에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그 렘 수면에 올라왔을 때 깼는데 다시 잠들 수도 있으니 지켜보는 거예요. 다시 지켜본 다음에 짧게 지켜봤는데 안 되면 그때는 이제 내가 들어가서 조금 도와주고 도와주는 방법은 뭐 엉덩이를 소닥여도 되고 쪽쪽이를 물려줘도 되고 뭐 백색 소음 볼륨을 좀 크게 해도 되고 안아주기도 해도 되고 그 5개의 S 그거 해도 돼요. 그랬는데도 안 되면 그냥 데리고 나와서 루틴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루틴이라는 거는 또 놀고 먹고 놀고 자고. 만약에 스윗텀이 돌아왔으면 다시 먹이고 놀고 재우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낮잠에 지금 요거 설명드린 거에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세요?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밤잠 수면 의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어요, 낮잠보다는. 만약에 이게 목욕이 들어가면은 40분, 50분까지, 1시간까지 조금 손이 느리신 분들은 걸릴 수가 있고, 보통 제가 밤잠 수면 의식에 목욕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목욕이 어쨌든 그 몸의 체온을 낮춰주거든요. 아까 제가 잠들기 시작하면 몸의 체온을 낮춰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욕이 어쨌든 몸의 체온을 어느 정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또 엄마와 그 애착을 쌓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 몸의 피부와 피부가 닿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아이의 애착이나 아이의 발달에도 그 정서적인 발달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밤에 잠들기 전에 우리도 세수하고 양치하고 하잖아요. 그런 개인 위생 같은 거를 교육을 하고 습관을 잡아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욕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목욕 이후에 이제 로션 바르고 마사지 해주고 이런 훈련들이 아이한테도 굉장히 애착 발달이 좋아요. 잠들기 전에 하는 것들. 그러면서 굉장히 아이도 편안해하고 몸도 조금 좀 릴렉스가 되고 뭔가 이렇게 막 흥분되고 강직되고 이런 게 아니라 잠들기 전에 좀 그래 노곤노곤하다 이런 상태로 조금 만들어져요. 아까 그 질문하셨던 것처럼 4주 미만의 아이들은 탈수 예방을 위해서 3시간마다 새벽에도 수유가 필요하지만 4주 이후의 아이는 굳이 깨워서 먹일 필요는 없어요. 새벽 수유 후에는 아이는 바로 자야 돼요. 그러니까 신생아를 졸업하고는 아이를 굳이 새벽에 3시간마다 깨워서 먹일 필요는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라고 하는 거 아니면요. 그래서 새벽 수유 후에 자지 못한다면 이거는 아이가 아직 낮과 밤을 구분을 하지를 못하거나 그러니까 낮에 깨어 있는 것처럼 밤에도 이제 깨어서 놀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구분을 못하거나 아니면 수유 양이 좀 부족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밤잠 재우기도 비슷해요. 근데 밤잠 재우기는 낮잠처럼 시간 제한이 없어요. 아이가 잠들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예요. 많이 걸리면 진짜 2시간까지도 걸릴 수 있어요. 짧게 걸리면 뭐 20분? 그래서 보통은 한 40분 내외로 걸리세요. 그래서 밤잠 들기 전에 하는 것과 새벽에 깨서 올 때 해야 하는 것은 동일한데 우선 똑같이 지켜보시고 이 낮잠과 밤잠 때 왜 도대체 지켜봐야 되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외부적인 세팅, 뭐 조용한 방, 안전한 수면 환경, 그리고 적절한 깨어있는 시간, 수면 의식 이런 거를 부모님들이 다 세팅을 해서 집중을 하기 위한 시간이기도 이긴데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아이가 잠들기 전에 하는 행동들을 우선은 도리도리 한다든지 아니면 폭풍 발차기를 한다든지 굉장히 뒤척뒤척 한다든지 손가락을 빨고 자는 아이들도 있고 쪽쪽이를 빨면은 진정하고 눈을 감고 이렇게 쪽쪽쪽 하는 아이도 있고 우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울었어요. 우는데 이게 약간 잠투정 울음이었어요. 진짜 자지러지게 막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이런 약간 잠투정 같은 울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는 건가 안 우는 건가 약간 헷갈릴 정도로 울기는 하는데 이게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아이가 잠들기 전에 하는 행동들을 하는데
내가 괜히 들어가가지고 막 토닥이고 막 엉덩이 두들기고 막 안아주고 막 이러면 사실 잠을 더 깨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켜보기 1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달래는 방법들이 들어간 거예요. 보통 엄마들이 이제 울음을 달래는 게 뭐 토닥이기, 둥가둥가, 안아주기, 뭐 쪽쪽이 물리기, 백색 소음 좀 볼륨 크게 해주기, 쉬쉬거리기, 뭐 아 소리 낸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좀 누워서 이렇게 엉덩이 토닥토닥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방법들 사실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우리 아이한테 맞춘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아이는 내가 토닥토닥 하면 울음이 그쳐지지 않아요. 무조건 내가 안아야 울음이 그쳐져요. 그러면은 바로 안아서 해주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건 사실 눕혀서 달래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그런 게 먹히지 않는 아이는 바로 안아서 달래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다 아이들 좀 달래는 방법이고 5번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거고 보통 이제 이 개월별 적정한 기다림에 제가 아까 0에서 2개월은 2에서 3분 정도고 5분이 정말 맥스예요. 맥스. 그러니까 이 5분을 넘기면 안 되거든요. 이 5분을 기다려야 할 때는 언제냐면 아이가 울음이 약간 으앙 울었다가 갑자기 조용해졌다가 으앙 울었다가 조용해졌다가 이러면은 조금 5분까지도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5분을 넘어가면은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고 3개월에서 4개월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아이가 스스로 진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울음을 조금 진정하면서 뭐 손가락을 빨면서 좀 진정을 시킨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15분으로 확 늘어나는 거고 5개월 되면은 25분까지 확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새벽에도 동일하게 1번에서 5분부터 하는 건데 새벽의 경우 이 한 사이클 반복을 했는데도 아이가 자지 못한다면 수유를 시작해 주시면 돼요. 기저귀 갈고 수유해 주시고. 그래서 새벽에 깼을 때 아이가 새벽에 깼잖아요. 근데 이게 배고파서 깬 건지 근데 진짜 잠 사이클 이 연장을 못해서 깬 건지 이 구분하는 방법은 배고플 때는 보통은 수유 후에 바로 잠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양을 열심히 먹고 평소에 뭐 먹는 양이 130이라면 130 열심히 먹고 먹는 동안 열심히 이렇게 꿀떡꿀떡꿀떡 먹어요. 그리고 이전 수유 텀과 텀이 길어요. 그러니까 3시간 적어도 3시간. 예를 들어 밤 12시에 먹었는데 다음 일어난 게 한 3, 4시 정도예요. 그러면 이건 배고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졸렸을 때 깬 방법은 수유 후에도 130을 먹었는데도 계속 울어요. 애가 잠을 못 들어요. 그럼 양이 부족한가? 그래서 양을 조금 더 줬는데도 안 먹고 울어요. 그러면 이거는 굳이 배고프지 않았는데 내가 수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안아줘서 이렇게 좀 토닥토닥 해야 잠이 들어요. 보통 아이들이 배고파서 깬 아이들은 그냥 수유하고 트름시키고 눕히면 잠이 들거든요. 근데 졸린 데는 그렇게 했는데도 잠이 들지 못하고 그리고 적은 양을 먹고 바로 잠이 들어요. 평소에 낮에 한 130 정도 먹는데 한 2, 30, 한 50 이 정도 먹고 바로 잠이 들어요. 그리고 눕혀서 놓으면은 바로 깨서 울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그렇게 배고프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자주 먹고 싶어 해요. 뭐 12시에 밤 12시에 먹었는데 수유텀 뭐 1시간 만에 깼어요. 밥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사실 졸려서 깬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배고프다기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을 저는 표로 조금 드리는 편이고 이거를 통해서 어머님들께서 이 아이가 진짜 졸려서 깬 건지 아니면 배고파서 깬 건지 구분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명함이에요. 그래서 제 명함을 뭐 QR코드로도 사용해 주실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그, 링크, 웹사이트 주소, 인터넷 주소이고, 저는 이제 카카오톡이랑 인스타그램으로 조금 홍보를 하는 편이고, 보통 이제 어머님들께서 맘카페나 뭐 주변에 이제 입소문으로 보통 홍보를 하시고 계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산모님들께서 좀 궁금하신 분이 있고 수면 교육을 추후에 하시고 싶으시다면 이쪽으로 조금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는 걸로 이제 우리 선우 선생님이랑 말씀을 할 수 있고 우선은 저는 이렇게 수면 교육을 하고 수면 교육이 요런 거라는 거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오늘 교육 강의 들으면서 좀 궁금하신 점이나 이럴 때는 조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궁금하셨던 거 있으셨을까요? 손 들어주세요. 궁금하신 분 계시면. 네, 그럼 다 궁금한 거가 없으신 것 같으니 네, 그러면은
선우 선생님 이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이제 수면 교육, 선생님들도 지금 따님이 아기 나거나 뭐 임신 중이거나 이러신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그냥 아, 네. 반대로, 예, 예, 반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내 딸이 아이 때문에 이제 출산 후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과 또는 정말 잘 자는 아이가 태어나서 내 딸이 좀 편하게 육아를 할 수 있는 것과 그 두 가지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이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태어난 후에 어떻게 케어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잘 자는 아이, 그리고 편안한 육아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잠을 잘 못 드는 아이, 진짜 지옥 같은 육아를 할 수 있다는 거, 예, 그 두 가지를 그래서 수면 교육이라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그 산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고요. 제 친구도 6년 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막 세미나까지 따라다니면서 듣고서 지금 셋째를 진짜 편하게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모님들이 이거를 알고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면 도움이 아니라 왜 저렇게 애를 울리지? 왜 저런 교육을 듣고 왜 저러나 이렇게 선생님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근무하실 때.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래도 조금은 이런 교육을 한 번이라도 접해 보셨으면 그냥 뭐 조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얘기할 때 그 교육을 들었는데 가장 좀 피해봤던 사례가 이제 관리사님이 오셨을 때 좀 그 4주 동안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관리사님 가시고 나서 다시 그 이제 수면 교육을 다시 했었는데 그때 좀 힘들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호응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오늘 교육 진짜 열심히 잘 해주시고 왜 이렇게 예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근데 엄청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밤에 교육 잡아서 강사님도 힘드시고 선생님들도 엄청 힘들어 보이세요. 오늘 열심히 들으신 맞아요. 몇 분께는 제가 커피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희 네. 김지연 강사님은 제가 따로 소개 링크를 올릴게요. 그리고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9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수면 교육 때문이긴 해요. 저는 사실 낮잠이나 밤잠을 재우는데 시간이 사실 5분도 안 걸려요. 5분도 안 걸리고, 정말 저희 부모님도 제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이 수면 교육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아니, 이게 뭐길래, 이걸 도대체 왜 돈을 주고 사람들이 과연 할 것 같아? 아무도 이 교육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저희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이거는 진짜 돈을 주고 진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이다라고 하시고 정말 실제로 편하게 육아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아, 이건 정말 과학적으로 하는 것이니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알려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몇 분만 할게요. 지연 선생님은 이제 네, 퇴장해 네,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너무 피곤하시죠?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오늘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저도 지금 그 조리원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조리원에서 이제 나라에서 정부 지원으로 조리원 교육 쪽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육 중에 이제 적십자사 응급처치 강사잖아요. 제가 그래서 조리원 교육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제가 요즘에 교육하는 게 뭐냐면 아기가 잘 때 배 위에 뭔가 올려놓지 않는 거. 그거 되게 계속 강조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살짝 걱정됐던 게 뭐냐면 내가 이거를 산모님들한테 교육하고 있는데 우리 관리사님이 아기 배 위에다가 재울 때 뭔가 올려놓으면 나 어떡하지? 그래서 한번 교육을 꼭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기 키울 때 아기 배 위에다가 뭐 좁쌀백에 올려놓거나 뭐 저희 어른 백에 올려서 좀 이렇게 안정감 느끼면 더 잘 자니까 그렇게 해서 재웠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아기가 음질음질 하면서 그 베개나 이런 게 이렇게 호흡을 막아요. 그래서 사실 올해 초에 인천시에서도 영아 돌연사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교육 중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그 이불은 절대 놓지 마라 이렇게 했잖아요. 애기 이불 덮어주지 말라고 그냥 속삭여만 하고 그 채로 재우고 침대에 쿠션이나 뭐 이런 거 놓지 말아라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그것이 이제 올라가면서 호흡을 막으면 아기가 그거를 치울 힘도 없지만 치우고 싶어도 얘는 이미 속삭에 싸져 있기 때문에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침대랑 아기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조련에서 계속 그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품 있잖아요. 그 머미쿨쿨인가? 머미쿨쿨이라는 이제 배를 눌러주기 위해 나온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배 위에 뭔가 올려주는 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저는 지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꼭 그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수면 교육은 우리가 수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한테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아이보다 내가 더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저도 그렇고, 저도 아이들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보다 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 세대까지는 저희 이제 부모님도 자식이 더 중요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세대는 내가 더 중요해요, 제가. 자식보다는요. 그래서 내가 제일 편한 육아를 계속 추구를 하기 때문에 수면 교육을 엄청 많이 엄마들이 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저건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아니라 저렇게 잠깐의 기간 동안 트레이닝을 바짝 해야지만 아이를 정말 쉽게 키울 수 있구나. 네, 부모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구나. 진짜 똑똑한 부모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김지연 트레이너님이 배우는 거,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수면관리 전문가 과정 배우고 있거든요. 그게 정말 갈수록 되게 많이 중요하고 저도 되게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교육 자리를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주 이전에는 이제 잠을 너무 많이 잘 때 깨워서 먹여야 되냐 먹이지 말아야 되냐 근데 사주 이전에는 깨워서 먹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아과에서 봤을 때 사주 이전이라는 개념은 몸무게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얘네는 3.5 이상이면 이미 신생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3.5 이하면은 깨워서 먹이는 게 맞고 3.5 이상이면은 4시간까지는 그냥 지켜봐도 돼요. 네. 뭐 4주 이상이면 당연히 그냥 더 자게 둬도 되지만요. 그래서 그거 아까 좀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재울 때 엎드려 재우신다고 말씀하실 때가 간혹 있는데 정말 많이 그 영아 돌연사의 그 통계적으로 영아 돌연사가 엎드려 재울 때 진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부모 침대에서 같이 잘 때도 정말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엎드려 재우는 거랑 옆으로 재우는 거는 진짜 좋지 않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똑바로 눕혀서 재우되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체위로 재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온도는 21도, 2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고요. 24도, 25도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아까 선생님도 이제 그건 너무 추우니까 조금 올려줘라 이렇게 했는데 잘 때나 낮에 24도, 뭐 25도 이 정도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그렇습니다.
저희 한 가지만 더 안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 백신 때문에 2주, 4주 이렇게 코로나 백신이 날짜가 막 밀리면서 9월 달에 배정이 너무 안 되고요. 사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추석이랑 그 대체공휴일이 막 추가가 되면서 완전히 인천시 산후도우미 업체 자체가 다 멘붕 상태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배정이 너무 힘들어서 막 맨날 실장님한테 저 내일 떠날 거예요. 저 내일 도망갈 거예요. 막 내일부터 연락 안 되면은 뭐 저기 해라 막 이러면서 막 맨날 협박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실장님도 진짜 배정 때문에 너무 힘들다. 예, 그래서 저 불쌍하다고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사실 이게 계속 갈 것 같진 않지만 제 생각에는 9월, 10월이 진짜 피크고 제가 진짜 막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숨도 막히고 막 되게 공황장애에 막 시달릴 정도로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왜 자꾸 이틀간 집에 보내냐, 3일간 집에 보내냐, 나 그냥 처음부터 쭉 가게 해달라, 누구 간자리 가기 싫다. 저도 한 집에 두세 명 보내면 업체에 되게 악영향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도 진짜 그렇게 하기 싫은데, 막 배정이 전혀 안 돼요, 진짜.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하루 가시고, 다른 분 가시고, 뭐 이런 식으로 실장님이 막 투입되고, 이런 게 저희 업체에 되게 피해긴 한데, 상황이 되게 안 좋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또 이제 먼데, 저도 주소랑 이런 거 다 찾아서 막 보내고,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먼데 배정 드리는 것도 진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막상 죄송해서 이제 드렸는데 오케이 해주시면은 표현은 못하지만 진짜 많이 감사한 마음이에요, 항상. 그래서 그거 다 기억은 하고 있어요, 정말. 아, 여기 진짜 멋일 텐데 오케이 해주시네. 거절하실 줄 알았는데 항상. 근데 진짜 누가 그렇게 오케이 해주셨는지 다 진짜 기억하거든요. 표현은 못하지만.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지금 힘든 시기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월 중순 지나면은 진짜 편해질 것 같아요. 저 다리 뻗고 자겠죠. 네, 제가 요즘에 실장님한테 맨날 1인 기업할 거라고 막 협박하고 네, 그러는데 우선은 저 선생님들 너무 진짜 너무 선생님들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1인 기업은 절대 못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 15일, 뭐 10일 이 정도만 지나면 이제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배정 멀더라도 그리고 누가 들어간 자리에 배정 되시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코로나 끝나면 단체로 여행 가요. 제가 80인승 버스 빌릴 테니까. 네, 너무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진짜 죄송해요. 너무 늦었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해주시고. 네.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은 해주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말씀해주세요. 아무도 말씀 안 하시는 거. 수업 잘 들으셨어요? 좀 어려우세요? 대표님, 네.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옆으로 재으면 왜 안 되는 거예요? 누구세요? 아, 음, 권인숙 선생님. 잘 안 들리세요?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나 봐요. 옆으로 재우는 건, 아, 옆, 옆으로 재우는 거 왜 안 되냐고요? 네. 옆으로 재우는 게 저희 어른들도 하늘 뭐지 천장 보고 똑바로 자는 게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건강에. 애기들도 음, 그렇대요. 근데 애기들 왜 옆으로 재우지 말라 하냐면은 그 영어 도련사 때문에 그래요. 옆으로 음, 재우다가 애기가 이렇게 앞으로 꼬꾸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잠깐씩은 괜찮은 거네요. 맞아요. 잠깐 시간 괜찮아요. 근데 음, 잘 때는 이제 똑바로 눕히고 뭐 그런 베개 같은 거나 이런 거 다 빼줘라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수면 이해됐어요. 의식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수면 의식이 이제 나 자야 되는구나 이렇게 애기가 느끼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아까 뭐 맨날 잘 재울 때마다 똑같은 음악 들려주고 똑같은 장소에 데려가고
그리고 뭐 불 껌껌하게 끄고 이런 거 그런 거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키울 수 있다면 정말 10명도 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네, 유영애 선생님, 알겠습니다. 교육 진짜 열심히 네. 잘 들어주셨어요. 유영애 선생님, 황학임 선생님, 황학임 선생님 어디 가신 거예요? 얼굴 없어졌어. 네, 진짜 열심히 잘 들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유명세 할머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선생님들 진짜.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 그러니까 다음 주는 아니고 조만간 제가 그 조련에서 교육하는 내용 녹화해가지고 저희 단톡방에 올려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교육하는데 산모님들은 아는데 선생님들이 그 산모님들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네, 이영애 선생님 가신 곳에 산모님이 저희 교육을 들었는데 관리사님한테 먼저 이렇게 교육 자료를 드릴 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조만간 제가 올릴게요. 네, 네. 네, 교육 네, 자료를.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빨리 주무세요. 빨리 주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되세요. 네. 네, 네, 저희 여행 수고하셨습니다. 가요. 코로나 끝나면. 네.